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형,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검은 결국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도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한 것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줄여줄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고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이 욕설을 해 재판부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내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만에 끝난 2차 결심 공판. 이로써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406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정식 출범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사실상 두 번째 회의 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5시부터 회의를 연 윤리위는 오늘 새벽 1시가 넘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는 결정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윤리위는 재작년 하반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등의 글 1000여 건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을 쓴 작성자 6명이 IP 2개를 공유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뒤늦게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런 활동은 즉흥적이고 단순한 비난과 비방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실 의무를 담은 당원 규정과 윤리 규칙,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당의 여론 수렴 기능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결정한다고 윤리위는 밝혔습니다.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친한계에서도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최고 수준의 징계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미리 나와 있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모르겠습니다. 관례를 깨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로 깜짝 마중 나온 겁니다. 회담 시작 전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태극기와 일장기에 잇따라 목례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고 이 대통령도 청와대의 푸른색과 일장기의 붉은색을 합친 자주색 넥타이로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상 간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총 88분 동안 이어진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두 나라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 외교 안보 문제, 경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두 나라는 일본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조선인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반도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고 출입국 간소화, 청년 교류 확대 등 두 나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인적 교류 문제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과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도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두 나라 갈등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를 끝낸 뒤 두 정상은 일본 측이 준비한 행사로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드럼으로 함께 연주하며 친밀감을 나눈 뒤 이후 만찬까지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백제 시대 한일 교류의 결정체인 나라 현해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를 다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지 동포들을 만난 뒤 1박 2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시민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 환승센터는 원래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지금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여파로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 영하구도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정시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틀째로 접어든 버스 파업은 2년 전 11시간 이어진 파업을 넘어 역대 최장 서울 버스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버스 대신 지하철로 시민들이 몰리는 등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가장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배차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에 빈 전동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나왔고요. 안전요원도 270여 명 더 늘리고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도 추가 투입해 시민 안내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늘려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배차하고 막차 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어제와 같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네, 한파 속 시민들의 여러 불편이 동반되는 만큼 파업이 어서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에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사 양측의 추가 협상은 없었는데요. 핵심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또 기본급 인상률 등에서 합의점을 찾을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사 모두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노사 양측이 오늘 자정 전에 합의에 이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내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되면 내일도 출퇴근길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